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의 예상 문제집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재 문제집 334쪽부터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문제 풀이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부하고 연속해서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호법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오고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도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와서 총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파트가 되겠고, 이 부분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서 배운 내용과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은 이제 민법에서 하도 정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정리를 많이 해드렸죠. 그래서 이론 정리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10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은 1번.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서 민법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됐죠. 1981년도에 제정돼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법이 되겠습니다. 맞죠? 2번 주거용 건물의 전부에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대차에 관해서 적용합니다. 맞습니다. 3번. 이 법은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되죠. 중요한 질문이죠. 맞습니다. 4번. 주택에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이와 같은 등기되지 않은 그런 전세금만 준 전세계약을 우리는 채권적 전세라고 하죠.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하죠. 맞습니다. 5번 질문. 주택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식을 정하여 권고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지만 틀린 질문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입니다. 참고적으로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거래계약서의 표준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서식을 정하여 권고하는 주택임대차에 대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데, 다만 당사자 간의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죠. 정답은 5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죠. 11번 문제에서는요,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게 5번이 틀렸는데요. 5번이 틀린 이유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예를 들면 민박이나 콘도 빌리는 경우죠. 이와 같이 휴가철에 민박 콘도 빌리는 경우에는 주임차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5번이죠. 그 다음에 12번 문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대항력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대항력권이라고 하는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칠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맞죠? 임차권 등기하면 그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고, 임차권 등기가 아니라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맞고요. 2번 질문. 임차인이 전신고를 한 때는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경우 전신고는 전인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한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신고서가 전인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행정청이 이 전인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를 봅니다. 그래서 전인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했을 때가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인신고서를 행정청이 수리하였을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틀린 건 답 2번이죠. 3번. 본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자연인이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이 임차했을 때도 적용되는데요. 그 경우가 바로 3번과 4번 지문, 5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3, 4, 5번 지문 보겠습니다. 3번.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 임대 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와 같은 법인을 우리는 바로 이제 중소기업 바로 이제 이와 같은 동그라미 3번에 해당되는 법인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인 법인 또는 지방공사인 법인이 임차한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을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을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하면은 바로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인 법인과 지방공사인 법인을 말하는데요. 이 같은 법인체가 그 주택을 임차하여 이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이와 같은 법인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죠. 뿐만 아니라 이제 4번 질문 중소기업 법인도 적용되는데요. 바로 4번입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도 역시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맞죠? 5번 우이사의 경우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또한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옳은 질문이 되겠죠.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13번 보겠습니다. 개공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묵시적 갱신 즉 법정 갱신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1번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는 그 기간이 끝난 때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죠.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인데요. 2번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끝내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대인에 대해서 갱신 거절 통지하지 않았을 때든 그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는 기간이 틀렸죠. 임차인이 이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는 임대차 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입니다.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가 아니라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이와 같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묵시적 갱신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대차 존속 기간은 1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2년으로 보고 4번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 대해서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아니죠. 임차인이 언제든지 묵시적 갱신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죠. 5번 묵시적 갱신의 해지 통지에 따른 해지 효력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지나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3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특히 주의할 것은 묵시적 갱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을 연체하는 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을 때는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요. 여러분 직접 풀어보시고 15번 문제도 여러분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4번과 15번은 방금 전에 풀었던 13번 문제의 연속과 똑같은 내용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개공이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주택임대차법에 관해서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는 거 맞고요. 2번 다가구형 단독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나중에 동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면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상실하게 된다가 아니죠. 다가구 주택일 때 대항력권 갖추어 대항력을 취득했는데 나중에 그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사실만으로는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틀린 건 답 2번이죠. 3번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있죠. 어떤 경우냐면 아직 아파트 분양권자지만 건설사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의 분양권자가 되겠습니다. 이 같은 분양권자는 아직 주택의 소유자는 된 건 아니죠. 주택의 소유자는 바로 이제 건설사가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분양권을 가진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죠? 4번 주택임대차로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갖췄을 뿐, 즉 대항력권과 그다음에 주택의 인도만 받았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은 무효죠. 따라서 대항력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맞고
5번 처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증금이 많아서 주임차법상의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후에 정당하게 보증금을 감액하여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었다면 이때부터는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인데 주의할 것은 맨 처음에는 보증금이 많아서 소액 임차인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보증금을 감액해서 소액 임차인이 되었을 때 소액 임차인으로 최우선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그 보증금 감액이 경매 등기 전에 소액 임차인으로 감액되어야지만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는 것이지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이후에 보증금을 감액하여 소액 임차인이 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꼭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17번 문제 여러분이 그냥 직접 풀어보는 걸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에서는 틀린 것만 보겠습니다. 18번 문제 주택임대차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바로 5번이 틀렸는데요.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그 동주택의 경매 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때에도 임대차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네, 없죠. 선순위로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가압류 등기 요 네 가지가 임차인보다 선순위로 설정됐다면 나중에 동주택이 경매됐을 때 임차인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경락인인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주택이 경매됐을 때 임차인이 그 주택에서 나는 임차인이야, 임대차 기간까지 계속 살 거야라고 주장을 하려면은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가압류부터 먼저 선순위로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어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매에서 무조건 소멸되는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가압류보다 후순위로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나중에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임대차를 존속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볼게요. 주택임대차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5번이 틀렸는데요. 5번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차주택이 제3자에게 매도되어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리된 다음에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제3자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죠. 물론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임차주택을 양수한 제3자는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설령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하더라도 그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 의무는 소멸하지 않고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양수인인 제3자에게 있게 되는 거죠. 정답은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에서도요. 틀린 것만 보는데요. 20번에서 3번 지문 보시기 바랍니다.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없습니다.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으려면 임차인은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지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경락된 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확정일자를 갖췄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또는 대항 요건만 갖췄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았다면 경매 시에 그 낙찰된 환가 금액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2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법상 우선 변제권에 대한 기술 중에서 타당한 것은 1번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증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동주택 경매 또는 공매할 때 임차주택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그랬죠. 경락단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으려면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다 충족하고 있어야지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2번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즉 양수인이라는 것은 낙찰자인데요. 인도하지 않더라도 동주택의 경매 시 위 일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없습니다.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나중에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일단
배당 요구 종결까지 법원에 배당 요구해야 되고, 또한 이 임차주택을 매수인인 양수인 즉 낙찰자에게 인도해야지만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대항 요건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췄다 하더라도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으며, 또한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 갖추고 법원에 배당 요구 종결까지 배당 요구했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낙찰자인 매수인에게 주택을 인도해야지만 됩니다.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가 없습니다. 3번 우선 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장에 이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4번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한에 있기위해서 경매를 신청할 때는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을 비워주지 않고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틀린 것은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한다 했기 때문에 되는 거죠.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 비워주지 않고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개시 요건으로 한다가 아니라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해야죠. 5번 임차권은 임차주택의 경락에서 소멸합니다. 맞죠? 근데 뒤집으면 이는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도 소멸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권은 경락에서 소멸하지만 다만 임차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22번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3번 문제도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 이전에 갖췄어요. 즉 확정일자를 먼저 갖추고 나중에 대항력권을 갖췄다 그 말이죠. 이런 경우 우선변제적 효력은 주택의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자 여기서 네, 맞죠. 그래서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나중에 대항요건을 갖췄을 때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요건 갖춘 그 다음 날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거 맞죠. 2번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동법 소정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지요. 맞죠. 예. 그 경매 등기 전에 대항요건만 갖춘 소액 임차인은 낙찰된 대금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물권자보다도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데 이를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죠. 옳은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을 꼭 구분해서 알아두시기를 바라는데요. 우선 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은 경락된 대금에서 보증금 전부를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요. 최우선 변제권은 경매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만 갖춰놓고 확정일자를 받았건 안 받았건 상관없이 경매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 갖춘 소액 임차인은 경락된 대금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권리자보다도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1번은 우선 변제권, 2번은 최우선 변제권 개념이죠. 3번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인이 환가 대금액으로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해야 되죠. 맞고 또한 이 주택을 매수인인 낙찰자에게 인도해야지만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임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요. 즉 임차 보증금 반환소를 통하여 집행권한에 의해 그 말은 판결문을 받아서 동주택의 경매를 신청하는 임차인이 환가대금 즉 낙찰대금에 의해서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된다? 아닙니다. 본래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지만 배당에 참가할 권리가 있지만 다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됐거나 또는 임차권 등기가 됐거나 또는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전혀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답은 4번이죠. 따라서 정락된 대금에서 배당받을 사람은 원칙적으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해야 되나 등기된 권리자와 경매 신청한 사람은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가 있으므로 배당요구할 필요가 없죠.
틀린 거 답 4번이었고요. 5번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인이 환가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을 양수인 즉 낙찰자에게 인도해야지만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죠. 맞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25번 문제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보증금의 우선 변제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소액 보증금의 우선 변제라는 것은 최우선 변제를 말하는데요. 틀린 것은 5번이 틀렸습니다. 선순위 저당권 설정일이 2017년 5번에서 선순위 저당권이 2017년인 서울특별시 소재한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동주택 경매 시 5천만 원까지는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틀렸죠. 5천만 원이 아니라 3,400만 원까지인데요. 그 이유가 서울특별시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 임대차는 소액 임차인이 되기 위해서는 1억 원까지가 소액 임차인입니다. 그런 경우 낙찰된 대금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3,4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그리고 선순위 저당권이 2017년도에 설정됐다면 서울은 1억 원 이하까지가 소액 임차인인데 낙찰된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3,400만 원까지 최우선 배당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5천만 원이 아닙니다. 한 장 넘어가면요. 여러분 그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박스에 정리해놨습니다. 그거 외워두셔야 합니다. 서울은 1억 원 이하인 경우 소액 임차인이고 낙찰된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3,400만 원까지 최우선 배당해 줍니다. 주택이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역에 있거나 또는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주택이라면 8천만 원 이하까지가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고 그 낙찰된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2,700만 원까지는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습니다. 선순위 거래자보다도. 또는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 지역에 있는 주택이거나 또는 경기도의 외곽 지역인 경기도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용인시와 그밖에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주택이라면 6천만 원 이하의 임차인이면 소액 임차인이고 그것도 2천만 원까지는 최우선적으로 배당해 줍니다. 나머지 지역에는 인천광역시라 하더라도 강화군과 옹진군 지역도 그밖에 기타 지역에 해당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하의 임차인이어야지만 소액 임차인이고 낙찰된 환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1,700만 원까지 최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는 거, 이 금액을 외워두셔야 될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2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1억 2천만 원으로 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1번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 거래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습니까? 아니죠. 후순위 거래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으려면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도 갖춰야 되고 임대차 계약 증서의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됩니다. 2번 주택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경우 보증금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려면 경매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고 보증금이 소액 임차인이어야지만 낙찰된 환가 대금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우선 배당받습니다. 근데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려면 6천만 원 이하의 임차인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26번 문제는 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이죠. 그럼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 자체가 없습니다. 3번 다세대 주택인 경우 전신고할 때 집원만 기재하고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 인정받습니까? 아닙니다. 다가구 주택과 단독주택은 전신고할 때 집원까지만 전신고하더라도 대항 요건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대항력을 인정받습니다. 그렇지만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인 경우에는 집원뿐만 아니라 동호수까지 전신고해야지만 대항력 인정받습니다. 4번 질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 증액된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저당권에 기해 주택을 낙찰받은 경락받은 소유자 즉 내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 그 다음에 주택의 인도와 전신고를 하게 되면 즉 확정일자 먼저 받고 나중에 대항요건을 나중에 갖췄다면 그 대항요건 갖춘 날이 저당권 설정 등과 같아도 임차인이 저당권에 우선한다? 아니죠. 저당권이 임차인보다 우선하죠. 그 이유가 저당권 등기는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대항요건은 대항요건 갖춘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저당권 등기가 하루 더 빠르죠. 그래서 저당권이 임차인보다 우선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27번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한번 좀 풀어보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예, 예. 그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2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예,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임차인이 주택에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즉 대항 요건을 갖춘 날과 제3자의 저당권 설정 등일이 같은 날이면은 그럼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 생기고 저당권 등기는 그날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이 하루 빠르죠. 이런 경우 임차인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맞죠? 저당권이 더 빠르기 때문이죠. 맞고요. 2번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통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 맞죠? 디귿번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주택가액 물론 대지가액을 포함하여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인정된다? 아니죠.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인정되죠. 주택이나 상가나 최우선 변제권은 낙찰된 환가대금의 2분의 1 범위까지만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1번 주택임대차 계약이 무기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임대인은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없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죠. 결국 옳은 설명은 기억번과 니은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번 임차인 본인은 전신고를 하지 않고 처와 자녀만 주민등록을 하고 주택을 인도받으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 있습니다. 대항요건은 임차인 자신 명의로 대항요건을 갖춰도 되고 임차인의 가족 중 1인 명의로 대항요건을 갖춰도 대항력 취득할 수 있습니다. 2번 임차인이 전신고하고 수의로 확정일자를 갖춘 날짜와 저당권 설정 등기 일자가 같다면은 우선 변제권 발생일은 임차인이 우선한다? 아닙니다. 이거는 동일한 순서가 되겠죠. 즉 임차인이 전신고를 먼저 하고 즉 대항요건을 먼저 갖추고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럼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 받은 그날부터 효력 발생하죠. 또한 확정일자 받은 날짜 저당권 등기가 됐다면 저당권 등기도 그날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근데 확정일자 받은 날 그날 몇 시인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9시 이후가 되겠고 저당권 등기도 저당권 등기한 시간이 9시 이후겠죠. 몇 시에 했는지는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일자와 저당권이 같은 날짜가 이루어졌으면 몇 시에 누가 먼저 했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때선 대법원판에서는 우선 변제권과 저당권은 동순위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순위입니다. 3번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면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동주택 경매 시 우선 변제권 받을 수 있다? 들었습니다. 아무리 대항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으면 이거 우선 변제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다 받아야지만 우선 변제권 받을 수 있습니다. 4번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과 연 일할과 금액에 그 전환되는 금액 연 일할과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의 3.5%를 곱한 비율을 들었죠. 곱한이 아니라 더한 비율로 해야죠. 중에서 낮은 비율을 곱하는 월차임의 범위를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할 때는 연 일할과 기준금리의 3.5%를 더한 비율 두 가지 중에서 낮은 범위를 추구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 틀린 것은 3.5%를 곱한이가 아니라 3.5%를 더한이라고 돼야 되겠죠. 시험 올해 꼭 나옵니다. 5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동주택 양도될 경우 임대차가 만료된 경우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해야 된다. 맞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는 주택이 제3자에게 양도가 됐다면 양수인은 종전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임대차가 만료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양수받은 새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30번 문제 중요하니까 아까 제가 풀어드린 거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에 대한 내용 박스에 있는 내용을 꼭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꼭 나와요. 그 다음에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 중개를 의뢰받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해서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다 옳은 것은 기준금리가 1.5%인 상태에서 보증금 1억 중에서 6천만 원을 월차임으로 전환되면 월차임인의 상한액은 25만 원이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금 케이스가 31번 문제에서 주택임대차에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전환하는 비율은 연 1할하고 기준금리 더하기
3.5%. 요거 두 가지를 비교해서 낮은 범위 내에서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기준금리가 1.5%로 줘졌다면 1.5% 더하기 3.5%를 더하면 5%가 되는 거죠. 5%. 그러면 연이라는 10%를 말하는데 10%와 5% 중에서 낮은 범위 내에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증금 1억 얼마입니까? 1억 6천만 원 중에서 1억 6천만 원 중에서 6천만 원을 월세로 전환되면 6천만 원에 5%, 6천만 원에 5%는 5, 6, 30. 1년에 결국 3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1년에 300만 원이니까 이걸 12달로 나누면 12개월로 나누면은 이 월로 보면 월세로 하면 25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25만 원이다. 맞습니다. 여기 25만 원까지만 월세로 전환할 수가 있죠. 여기가 상한입니다. 정답은 1번이죠. 2번 소액 보증금 우선 변제의 범위는 지역에 관계없이 기준이 동일하다. 다 다르죠. 서울 같으면 1억 원 이하, 낙찰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3,400만 원까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과 인천광역시는 8천만 원 이하. 이 경우에서 낙찰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2,700만 원까지.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 지역과 경기도 외곽 및 세종시는 6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낙찰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2천만 원까지. 그 밖의 적은 5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이지만 소액 임차인이고 낙찰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1,700만 원까지 최우선 배당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다 기준이 다 다르지요. 예. 3번 2년 미만의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2년 미만으로 한 임대차는 법적 효력이 없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2년 미만으로 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 그렇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예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4번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임대차 관계는 종료된다. 종료되지 않고 존속합니다. 5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유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소액 임차인이 대항 요건 및 확정 일자를 갖췄을 경우 동주택 경매 시 보증금 등 일정에 대해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경유된 주택을 그 후에 임차인은 아무리 소액 임차인이고 대항 요건 확정 일자를 갖췄다 하더라도 보증금 등 일정액에 대한 우선 변제, 즉 최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지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33번 문제에서는 임차권에 대한 우선 변제 승계 문제에 대해 보겠습니다. 33번 주택 임대차 보호상 우선 변제권의 승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금융기관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 양수한 금액 범위 안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하죠. 맞죠? 그렇지만 2번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은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상실하면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가 없고, 또한 3번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말소가 되더라도 금융기관은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으며, 또한 4번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은 임차인이 민법 621조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말소가 돼도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1번 질문처럼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금융기관은 양수한 금액 범위 안에서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금융기관이 승계하는데, 다만 2번, 3번, 4번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상실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해놓고 이사했는데 임차권 등기가 말소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 대항 주택의 인도 전신고를 갖추지 않고 그냥 임차권 등기만 해놨는데 등기를 말소한 경우, 그럼 임차인 자신이 대항 요건을 상실하면 임차인 자신이 대항력이 없어지는 거죠.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어지면 우선 변제권도 임차인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도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맞죠? 5번 질문 봅니다.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가 있다? 없습니다. 만일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해버리면 임차인 자신이 임차권이 상실되고, 임차권이 상실되면 금융기관도 역시 임차권을 승계를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대위하더라도 임대차를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34번 문제는 여러분 직접 풀어보시고요.
35번 문제도 여러분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번 문제는 거의 출제 가능성은 없지만 그냥 혹시 참고적으로 한번 봅니다. 36번 주택임대차보법상 보증금 등 일정에게 보호를 위해서 설치하는 주택임대차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소액 임차인으로서의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등 일정에게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서 법무부의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돼 있고 맞고 2번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아니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3번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거 맞고 또한 4번 주택임대차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되는 임시회의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5번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별도로 둘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죠.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는 거. 자,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37번 문제와 38번 문제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문제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37번 주택임대차보법상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죠. 근데 이와 같은 경우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안에서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번 임대차가 종료되는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맞죠? 따라서 임대차 기간 중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도 꼭 알아두세요. 3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의해서 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는데 이와 같이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이후부터는 임차인은 아무리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상실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맞고 4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후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습니다. 등기를 통해서 그 공시가 돼 있으므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을 다 비워주고 이사하더라도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정답은 4번. 5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외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에 따른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즉 최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정 일자인에 의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죠? 따라서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최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38번 문제는 여러분 직접 풀어보시고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39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등의 증액 및 월차임 전환의 산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임대차 기간 중이나 임대차 기간 중에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100분의 9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거는 상가고요. 주택임대차보법은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 중에 보증금 차임을 증액한 데는 할 때 증액 제한이 있는데요. 약정한 보증금 차임액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상가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청구는 약정한 보증금 차임액의 10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고 주택임대차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거 꼭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틀린 거 답 1번이죠. 2번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전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증액 제한을 적용하지는 않죠. 맞죠? 3번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는 또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액하려면 최소한도 임대차 계약 체결 후 1년이 경과되어야지만 증액 청구할 수 있고 증액을 한 후 또 재증액을 요구하려면 증액 후 1년이 경과되어야지만 재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임차인이 증액 비율 즉 20분의 1을 초과하여 차임 보증금을 지급을 했다면 초과 지급된 차임과 보증금은 반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맞고 5번 임차인이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월차임 산정률이라는 것은 연 1할과 기준금리의 3.5%를 더한 비율 중에서 낮은 범위 그중에서 낮은 범위를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했다면 초과 지급된 차임 보증금도
상당액을 반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틀린 것은 1번입니다. 40번 문제가 주임차법에서 임차권 승계제도 규정인데요. 40번 주택임대차보법상 임차권 승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임차인이 2000인의 상속권자 없이 사망을 했어요. 그런 경우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권을 단독으로 승계합니다. 맞죠? 2번 임차인 사망 당시 2000인의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는, 여기서 사망 당시란 임차인 사망을 말합니다. 임차인 사망 당시 2000인의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000인의 진족은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합니다. 맞죠? 3번 임차인 사망 당시, 이거 3번도 임차인이 생략되어 있어요. 임차인 사망 당시 그 말이에요. 2000인의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때는, 이때는 사실혼의 배우자는 임차권을 전혀 승계하지 못하고 사망한 임차인의 2000인의 상속권자만 임차권을 승계합니다. 맞고. 4번 임차권을 승계한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하고 있는 자는, 즉 사실상의 배우자는 임차인 사망 후 3월 이내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시한 때는 임차권을 승계하지 않는다. 3월이 아니라 임차인 사망 후 1월 이내 임대인에 대해서 임차권을 승계하지 않겠다라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은 승계하지 않고, 1월 이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승계하지 않습니다. 틀린 거 답 3번이죠. 3월이 아니라 임차인 사망 후 1월 이내에 임대인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때는 임차권을 승계하지 않는다라고 해야죠. 정답은 4번. 5번 임차권을 승계한 상속인은 민법에 적용받는데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 단순 승인 또는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법정 상속인은 임차권 승계를 포기하는 것을 사망한 날로부터 3월 이내. 그렇지만 법정 상속인이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했을 때 그 임차권 승계 포기는 임차인 사망 후 한 달 이내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1번 문제. 주택임대차보법상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이 다 드린 것은 1번 이 법에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둡니다. 그 다음 2번 분쟁조정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요. 3번 공단조정위원회 위원은 공단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조정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년이 아니라 유일하게 3년으로 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중개실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위원회 임기가 3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임할 수는 있습니다.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자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 임기만 3년, 그 외에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에 나오는 위원회 임기는 전부 다가 2년. 따라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 임기도 2년이고, 또한 협회에서 공제사업을 심의 감독하기 위해서 협회에 공제사업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두는데 운영위원회 위원도 2년, 임기가 2년. 그런데 유일하게 주택임대차보법상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 임기만 3년이 되죠. 정답은 4번. 5번 질문.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서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택임대차보법이고, 상가건물임대차보법은 사실 주택임대차법을 모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내용이 동일하고 좀 수월한 문제가 되는데요. 상가건물임대차보법에 대한 내용 문제는 잠시 쉬었다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